갑자기 난데없이 방송국으로 들어와서 뉴스 시간에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라고 말하던 이 사람,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가물동 35호에서 소창에 옵니다. 생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미국에선 이것보다도 더 기괴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며 범인 또한 아직도 잡히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은 방송 중 일어난 전파 납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때는 1987년 11월 22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두 곳의 방송국에 이상하고 기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오후 9시 시카고의 WGN 스포츠 뉴스가 방송이 되던 중 갑자기 방송 화면이 바뀌면서 맥스 헤드룸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이상한 배경에서 약 25초간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화질과 음성이 좋지 않아 당시 방송국에선 재빠르게 화면 전환을 하여 스포츠 방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뉴스를 진행하던 댄 로원 앵커조차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나도 궁금하다 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Well, if you're wondering what's happened, so am I. 하지만 그들의 전파 납치는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고 2시간 뒤엔 WTTW 방송에서도 당시 최대 인기 드라마였던 닥터 후의 재방송 도중 맥스 헤드룸 가면을 착용한 인물이 이번엔 조금 더 좋은 화질과 음성으로 나타나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지금 세계 제1의 신문 얼간이들을 위해 엄청난 걸작을 만들었다 와 같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곧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공포스럽기보다는 개그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전파는 시카고 윌리스 타워에서 쏘아보낸 전파로 확인은 되었으나 범인의 실체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 미국의 방송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미국에서 공중파 방송 전파 납치를 당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아직 꺾이지 않았을 때라 소련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도 사건 20여 년 전인 1966년에는 소련 모스크바 인근 카루가시 라디오 방송이 해킹돼 미국과 핵전쟁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결국 FCC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판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범인이 잡히면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으름장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수사에는 좀처럼 진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FBI까지 수사를 거들었으며 FBI는 유일한 증거인 전파 납치 녹화 방송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등장인물이 가면을 써서 얼굴을 식별하기가 불가능했는데요. 마이클 마커스 FCC 조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배경은 2.4m 너비의 산업용 금속으로 보이며 금속재 셔터 문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창고가 영상 녹화 장소로 지목되어 수사당국은 즉각 시카고와 인근 지역의 창고를 훑어봤지만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카고는 미 중서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라 창고는 너무 많았고 수사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여러 가설로 나온 건 내부 소행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첫 방송사고 대상이었던 WGN 방송국에서 비슷한 시기 대량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근거가 됐으며 회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직접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자체 조사에서도 내부자가 연루됐다라는 정황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고 WGN, WTTW가 각각 전파를 송출하던 존 행콕 센터와 당시 세계 최고 높이의 마천루였던 시어스 타워의 송신소를 직접 방해하려면 엄청난 출력을 가진 장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범인의 장비 사용 기술과 증거인멸 방법까지 모조리 꿰고 있는 사람은 방송국 관계자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회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의 소행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무고한 시민 다수가 숨진 강력 장기 미제 사건과 달리 인명피해가 없었던 만큼 미국 사회는 이제 전파 납치 사고를 유쾌한 해프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WGN 측은 사건 30주년을 맞은 2017년 11월 22일 맥스 헤드룸 전파 납치 미스터리는 해결되지 않았고 엄청난 방송 사고였지만 기발한 발상이었으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재밌다고 했다라고 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WGN 9시 뉴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개그로 사건을 규정했는데요. 과연 이 미제로 남은 맥스 헤드룸 전파 사건은 누구의 소행이었을까요? 정말 방송국에 불만을 품은 직원일까요? 아니면 정말 머리가 비상한 어느 천재의 소행이었을까요? 하나의 개그 소재로 남아 유쾌하게 넘어간 미제 사건이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 영상을 불쾌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오늘 박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또 다른 흥미로운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